자, 체세포 분열을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간기, 준비기, 워밍업. 간기 시간이 길어요. 만약에 세포의 일생이 10시간이다. 세포의 수명이. 세포도 수명이 있는 거야. 죽고 다시 만들고 죽고 다시 만들고. 물론 영구적인 세포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림상 핵막이 보이고 하는 거 보니 얘는 진핵생물이야. 원핵생물은 여러분들 핵막이 없어요. 세균 같은 애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 김진영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영. 네. 들어왔어요. 이제 하재미만 들어오면 되는데. 하재미. 자, 간기 시기에 핵막이 보이니까, 자, 진영아 지금 우리 체세포 분열하고 있다. 간기 시기에 핵막이 보이니까 얘는 진핵이다. 핵막이 없으면 원핵인 거야. 이렇게 봐주시고, 중심체라고 하는 녀석이 보입니다. 중심체. 원래 얘도요, 이 중심체라는 녀석도 원래 하나였는데 간기 시기에 이렇게 두 개로 복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원래 두 개였나요? 아니야. 원래 하나였다가 얘도 복제합니다. 우리 이제 DNA 복제에만 주목을 하는데 얘도 복제입니다. 간기 시기에. 간기도 뭐 이제 G1, S, G2 이렇게 나눠져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 전기 시기에는 이제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고 방추사, 중심체라고 하는 녀석으로부터 이제 실구조의 방추사가 형성되고 핵막이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여기 이제 전기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중기로 가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쫙 여기 적도면에 배열을 하면서 이 방추사가 동원체, 이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이러한 장면. 후기가 되면 이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양쪽으로 이동하는, 헤어지는. 그래서 말기가 되면 이렇게 잘록하게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이제 일어나면서 핵막이 다시 생기면서 염색체로 있던 녀석이 염색사로 풀리는 이러한 장면. 전기와 말기는 반대다. 전기와 말기는 반대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딸 세포로 원래 기존에 있던 모세포와 똑같다. 크기도 같다. 유전물질의 양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중심적이고 하나잖아.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 장면은 지금 니네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수업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PPT 안 봐.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나 이제 선생님 판서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 자체가 여기 지금 이미 복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복제가. 얘도 복제가 된 다음이라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봐. 여기 복제 안 된 거야.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가닥이 더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장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EN에서 출발해서 끝났을 때 딸 세포도 역시 EN입니다. EN.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형분열이다. 이렇게 동형분열이다. 따라해보자. 동형분열. 동형분열. 따라해보자. 동형분열. 동형분열. 네, 동형분열이에요. 동형분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 자, 그럼 다음 볼까요? 다음. 세포의 일생, 주기. 여러분들 주기 하면은 이제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의 하루에 주기가 있잖아, 그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온라인 수업 듣고 뭐 학원 가고 집에 와서 뭐 하다가 자고 주기. 네. 체세포에서 분열을 마친 딸세포가 생장하여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이다. 뭐 이 세포 주기의 정의를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선생님, 세포 주기가 뭐부터 시작해서 뭐까지인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처음 이제 딸 세포가 있지 않니, 그지? 그 딸 세포가 또 분열해가지고 또 딸 세포를 만들지 않니? 거기까지의 그 구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봐. 복습도 할 거야. 간기와 분열기. 분열기는 메이시스라고 해서 이제 M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간기와 분열기. 됐죠? 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준비기. 간기는 G1, S, G2. G는 이제 뭐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growth의 약자, growth, 성장. 뭐가 성장하느냐? 자, 봐봐. 이해가 좀 돼야 돼, 이해가. 뭐 별거 아닌데 이해를 좀 해보자. 원래 이제 모세포가 이만했단 말이야, 모세포가. 모세포의 크기가 이만한 상태에서 얘를 분열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절반이 된단 말이에요, 절반이. 이거는 체세포 분열의 의미가 아니야.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가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복제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려면 일단 얘가 분열하기 전에 얘가 분열하기 전에 말이야. 일단은 얘를 2배로 이렇게 늘려야 돼. 선생님 좀 오버해서 그리면 그림의 표현도 있지 않지만 DNA도 2배로 늘리지만 이 세포 질의 양도 더블해야 돼. 더블해야 나중에 잘랐을 때 원래 모세포와 똑같은 딸세포가 2개 생기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요 G1기, G2기는 주로 이렇게 세포 질량, 이걸 세포 질이라고 하거든. 세포 질량을 증가시키는, 성장시키는 이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물론 S기도 그 일을 해. S기도 그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G1, G2가 한다는 얘기고, 요 S기는 이제 세포 생장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S는 뭐의 약자냐? 신테시스. 합성한다는 얘기야. 뭐를 합성한다? DNA를. DNA 복제. 복제가 합성이다. DNA 합성, 복제 기관이 바로 S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될까요? 네. 될까요? 네. 간기에는 세포가 생장하고 DNA가 복제되며 될까요? 네. 될까요? 네. 간기에는 세포가 생장하고 DNA가 복제되며 분열기에는 염색 분체가 2개의 딸 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분열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전중후 말입니다. 간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는데 분열기는 뭐가 있다? 전중후 말. 전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됐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ext. 자, 세포주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31페이지 참고하시고. 자, G1기 이게 시간이야, 시간. 이 시간 그래프를 봐봐.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 그치? 얘가 훨씬 길잖아. 와, 길다. 길고 분열기는 굉장히 짧아요. 됐죠? G1, GS, G2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 G1S, G2, G1S, G2, G1S, G2M, G1S, G2M. 자,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관수를 늘린다. 세포의 생장기야. 여기 이제 DNA 복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열을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 G1, SG2. 여러분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간기 시기에 DNA 복제 말고 중심체의 복제도 일어난다 그랬는데 걔는 언제 하나요? 그게 이제 좀 책마다 좀 달라요. S기 때 일어난다고 하는 책도 있고 G2기 때 일어난다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중심체는 그냥 간기 때 복제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DNA 복제만큼은 이제 정상적으로 S기 때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야. 만약에 G1기 때 DNA 상대량이 4라고 해보자. DNA는 절대량이 없다. 상대량이야. DNA 상대량이 4라고 한다면은 S기는 4에서 8로 바뀌는 변화 구간이고 G2기는 몇이 되는 거냐면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물어보니 G1과 G2를 물어보지 S기 때의 DNA 양은 물어보지 않아. 왜? 4에서 8로 복제되고 있는 중이니까. ING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분열기는 핵분열이 있고 세포질 분열이 있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보통 이제 핵분열은 전중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포질 분열은 말기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일단 기초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세포 분열 전기에 관찰되는 염색체는 두 가닥의 땡땡땡땡 네 글자. 0으로 시작해. 염색 분체, 그렇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 유전자 구성은 같다. 왜 같을까? 복제된 거니까. 복제니까. 복제된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복제된 거니까 요 둘,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이랑 그지?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쌍꺼풀 유전자가 있다. 그럼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쌍꺼풀. 여기에 빨간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도 빨간색 눈동자 유전자. 그지? 여기에 이마선 V자 모양이 있다면 여기도 V자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나? 그런 식으로 동일해. 100% 같은 거야. 그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복제된 거니까 그렇다. 한 사람의 신경세포와 간세포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 구성은 같을지 다를지 한번 답해보세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동일한 사람. 나.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땡땡땡의 신경세포와 간세포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 구성은 같을까? 같은 사람. 자, 뭐 길게 썼는데 결국 맨 밑에 와봐. 구성은 같다. 구성은 같다. 왜? 우리가 이제 최초의 수정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수정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셀로부터 동일한 복제세포로의 체세포 분열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는 동일하구나 라는 거. 왜? 다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졌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 이제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감수 분열을 좀 얘기해 볼까요? 감수가 뭘까? 감수. 나는 뭐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게 아니고 그지? 여기서의 감수는 샘수야, 샘수. 수가 준다 이런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2n에서 n으로 줄어듭니다. 네,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다. 넘어가시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부모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닮은 이유는 여러분이랑 부모님이 오래 같이 있어서? 네, 아니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닮은 이유는 부모의 유전자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작위적 전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염색체가 2개로만 있다면 종류가 2가지겠죠. 생식세포 종류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아빠 염색체, 엄마 염색체 이렇게 2개만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 우연히 여기 이제 A가 있는데 여기는 뭐 스몰 A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몇 가지야?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그지? 그쵸? 2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쌍이 아니라 이게 2쌍도 아니고 이게 총 몇 쌍이니 이게? 우리 친구들 몇 쌍이야? 사람은 2n은 얼마라고 했니? 2n은 46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쌍일 때 생식세포의 종류 몇 가지? 2의 원제곱계잖아, 그지? 라지 A 아니면 스몰 a. 그지? 그럼 만약에 2쌍이라면 몇 개니? 2의 2제곱이잖아. 물론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유전자가 라지 D가 오고 여기도 라지 D가 온다면 생식세포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조합은 라지 A, 라지 D나 스몰 A, 라지 D 2가지밖에 없잖아요. 왜 선생님은 4가지라고 단정 지으시나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되물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색체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제기하셨던 것처럼
이 아빠 쪽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엄마 쪽에 있는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의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100개 이상 있단 말이야. 왜? 사람의 유전자가 25,000에서 3만 개다.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23쌍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염색체 하나에 수백 개의 유전자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 수백 개의 유전자가 어떻게 엄마 거랑 아빠 거랑 똑같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다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쌍 가지고 있다면 종류가 2의 2제곱개, 세 쌍 가지고 있다면 2의 3제곱개. 근데 우리 몇 쌍 가지고 있다? 23쌍 가지고 있으니까 2의 23제곱까지나 되는 생식세포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어느 쪽에서? 각각 따로따로. 아빠 쪽에서 2의 23제곱까지, 엄마 쪽에서 2의 23제곱까지. 그럼 그걸 곱하면 2의 46제곱까지나 되는 많은 생식세포의 다양성. 오늘 이 주제가 뭡니까? 생식세포의 다양성이잖아. 그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선생님, 아빠 쪽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2의 23제곱까지, 엄마 쪽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2의 23제곱까지. 그게 이제 무작위로 만나서 내가 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교과정에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이 녀석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아빠 쪽 염색체와 엄마 쪽 염색체가 크로스오버, 교차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예. 이 아빠 쪽 염색분체와 엄마 쪽 염색분체 간에 서로 이렇게 맞트레이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에 예를 들면은 라지 A가 있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몰 A가 있었고 여기에는 스몰 B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는 이제 라지 A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 염색분체에 라지 B가 있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분리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염색분체가 이제 감수 2분의 때 쪼개지니까 종류가 원래는 두 가지잖아. 라지 A, 라지 B 생세포와 스몰 A, 스몰 B 생세포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만 살짝 한 쌍만 봤어도 이 교차라고 하는 염색분체 간에 이제 교환이 일어나 버리면 종류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네 가지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원래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더 늘었지. 근데 이게 한 쌍만 있느냐? 아니지. 여러 쌍이 있고 선생님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의 교차만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편의상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두세 군데에서 교차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 조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이렇게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 무작위적 결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생명의 어떤 존엄성, 생명의 어떤 고귀함, 이 생명과학 원을 배우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확률을 뚫고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키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 사이에서 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같은 유전자를 갖는 개체가 태어날 확률은 0에 수렴하는 거예요. 0에 수렴. 같은 개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단 뭐를 제외하고 그렇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뭐 물리적으로 이제 뭐 자녀를 낳았을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가정에 여러분들 뭐 1명, 2명, 3명, 아주 많으면 4명 뭐 이런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이 있을 텐데 그들 간의 유전자 구성이 같을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강아지의 털 무늬가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수분열 때문이에요. 되게 길게 쓰겠지, 그지? 감수분열 때문이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봤는데 감수분열도 보겠다. 감수분열은 간계의 DNA가 복제된 후 연속 2회의 분열.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을 하는데요. 감수분열은 2번 분열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감수 분열을 2회라 그랬으니까 두 개의 분열로 나눴을 때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은 뭐 전혀 감이 좀 안 올 텐데요.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 붙어버려요. 붙는 시기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체세포 분열은 없는 시기인데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 언제 관찰된다? 감수 1분열 때. 그리고 이 붙어있던 이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 후기 때 서로 헤어집니다. 이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붙은 거라서 얘네들이 헤어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감수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요. 감수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선생님, 그럼 체세포 분열은 뭐가 분리였죠?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의 분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단어가 나와도 이건 무조건 뭐다? 감수 분열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감수 분열을 말하는 거구나. 감수 분열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염색 분체가 분리됐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감수 분열일 수도 있고 체세포 분열일 수도 있겠죠. 감수 분열일 수도 있고 체세포 분열일 수도 있겠죠. 그 단어만 나왔다면, 염색 분체의 분리라는 단어만 나왔다면 이거는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알기 어렵다. 더 다른 조건을 찾아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감수 분열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 이번 주 이제 학교 오시니까 수업 때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같이 칠판에다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간기 모습은 똑같죠? 예, 간기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1분열의 전기 모습이 달라요. 선생님, 아까 체세포 분열의 전기 모습이 어땠죠? 이런 게 이가 염색체가 없었어요. 그냥 이게 널브러져 있었어, 널브러져 있어. 굳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체세포 분열의 전기는 그냥 염색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붙지 않았어. 상동 염색체가 붙지 않았어. 상동 염색체가 붙지 않고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딱 두 개씩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요. 이 붙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가 염색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붙은 상태로 중기 때 배열해. 붙은 상태로 중기 때 배열해. 그래서 요거 그림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려보면 우리 아까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긴 녀석과 짧은 녀석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지? 또 긴 녀석도 이렇게 있고 짧은 녀석도 이렇게 있고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배열됐단 말이야. 낱개로. 그지? 근데 얘네들은 어때?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상동 염색체가 접합된 상태로 이렇게 배열된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 후기 때 이 방추사기가 짧아졌을 때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헤어졌었어? 체세포 분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만 그려볼게. 이렇게 있었다면 그지? 이렇게 하나씩 염색 분체가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떨어졌잖아. 그죠? 확연히 그림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체세포 분열의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헤어졌으나 감수 1분열 후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다. 중학교 때도 했던 거니까 아마 그림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기 때 가면은 이렇게 세포질이 이렇게 떨어져서 세포질 분열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을 때의 모습, 이 떨어진 각각의 모습을 보면 아까는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 쌍이 두 개씩 있었는데 2N이었는데 여긴 지금 하나잖아. 왜? 상동 염색체가 헤어졌으니까. N으로 바뀐 거야. N으로. 여기까지는 2N이었는데 N이 돼버린 거야. 2N에서 N으로의 변화. 감수 1분열. 2N에서 N으로의 변화. 감수 1분열. 됐어요? 감수 1분열.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간, 전, 중, 후, 말 같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이분열이 일어나야 되니까 또 간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찾아봤더니만 이제 그림에 없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그려져 있지, 그지? 안 그려져 있는 게 맞아, 그지? 왜? 이분열 때는 간기가 없어요. 이분열에는 간기가 없어요. 이분열에는 간기가 없다. 감수분열은 2번 연속 분열이지만 간기는 몇 번이다? 1번이야. 2번 아니다. 이분열에는 간기 없이 바로 전기야. 바로 전기다. 그래서 전기 때는 다시 이렇게 염색체가 관찰되고, 예, 중기 때 적도면에 배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의 염색 분체 분리처럼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야. 근데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이지만 얘는 지금 N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세포 분열의 중기 그림과 감수 2분열의 중기 그림 많이 헷갈려 하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뭘 보시면 돼? 핵상을 보시면 돼. 감수 2분열의 중기는 이 모습에 2n이 없어요. 얘랑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없단 말이야. n이야 n. 그런데 체세포 분열의 중기는 얘네들이 같은 쌍이 존재해. 짝이 있단 말이야.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 얘는 2n이야. 예, 같은 적도면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형태로 배열하면 우리가 뭔지 찾으셔야 돼? 체세포 분열의 중기인지 감수 2분열 중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요거 많이 문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고, 자, 말기 지나면서 딸핵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이제 하나의 세포였다가 감수 1분열에다가 감수 2분열까지 거치면 결국 총 몇 개의 세포가 된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 체세포 분열은 간기 때 세포와 말기 이후 세포질 분열 이후에 딸 세포가 2N과 2N으로 같다 그랬지, 그치? 세포 질의 양도 같고 내용물 핵 안에 들어있는 DNA 양도 같다고 했는데 얘는 어때요? 감수 2분열까지 겪게 되면 하나였던 세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지금? 4개로 되고요, 4개. 그리고 이 세포질의 양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그렇지. 2분열에는 간기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분열엔 간기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수업 끝나시고 연습장에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연습장에 그려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2n에서 n으로 되는 구간이고요. 감수 2분열 같은 경우는 얘는 2n에서 n으로 되는 거고 얘는 감수 2분열은 2n이 아니고 2n이 아니고 얘는 n에서 줄었잖아. 이미 n으로 줄었으니까 n에서 또 n으로 핵상이 감소되는 구간은 어디다? 감수 1분열이다. 상동염색체 분리되는 구간은 어디다? 감수 1분열이다. n에서 n으로의 분열 어디다? 2분열이다. 염색 분체의 분리 어디다? 2분열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식세포의 염색수는 모세포의 절반입니다. 모세포 얼마? 2n. 생식세포 얼마? n. 따라서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은 부모와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암수 생식세포는 핵상이 어떻게 됩니까? n이죠. 걔네들이 만나는 게 수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손은 2n일 테니까 부모와 염색체 수가 같은 거죠. 세대를 거듭해도 생물종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도 바로 무슨 세포 분열 때문이다? 생식세포 분열, 감소 분열. 같은 말이야. 생식세포 분열, 감소 분열. 만약에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로 생식에 필요한 세포를 만든다면 우리의 염색체 수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될까? 계속 늘어나겠지. 무슨 말이야? 2n에서 2n짜리 정자와 2n에서 2n짜리 난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2n과 2n이 더해지면 몇 n이 되는 거야?
4n이 돼버리지, 그치? 그 4n짜리 개체가 또 최세포 분열을 통해서 4n짜리 정자와 4n짜리 난자를 만들었으면 자손은 몇 n이 되는 거야? 8n이 되는 거야. 물론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어요. 2n이 아닌 3n, 4n. 물론 3n은 뭐 식물 육종에서 간혹 관찰되지만 4n, 뭐 8n,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이런 핵상을 갖는 개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 아닌 체세포 분열로 생식 과정이 일어났을 때에 염색체 수의 변화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염색체 수가 계속 증가하겠구나. 하지만 우리의 세포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바로 2n에서 n으로 절반끼리 만나니까 다시 태어난 개체는 어버이와 같은 2n 개체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또 그렇게 태어난 개체가 생식 과정을 통해서 n이라는 생세포를 만들었고 또 배우자의 생세포인 n과 만나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2n이라고 하는 염색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감수 1분열 중기의 그림과 체세포 분열 중기의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면서 그려주면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 끝나고 한번 그려보실 텐데 여기의 그림과 여기의 그림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기는 n으로 그려야 돼. n. 여기는 2n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얘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맞고 얘는 어떻게 그려주셔야 됩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야 얘는 2n이잖아. 얘는 n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감수 1분열 중기와 그냥 체세포 분열의 중기. 물론 좀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 이제 적도면에 배열한 그림으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기면은 이가암색채 그려주면 좋겠죠. 여기 이렇게 붙여서, 네.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중기 때는 어쨌든 얘네들이 붙여서 그린 게 좋아요. 이렇게. 붙여서. 이가암색채 형태로.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붙인 형태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하재민 들어왔어요. 하재민 안 들어왔죠?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